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간밤 FOMC부터 체킹하고 갈까요? 미국이 0.75% 빅스텝을 밟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 반등에 성공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0.75%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져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0.75% 올리면서 박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닐 것. 자, 이런 말을 하죠. 0.75% 금리를 딱 올리고 흔한 일은 아닐 것.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열면서도 이례적인 조치 선 그어. 이례적인 조치이다. 지금 0.75%가 이례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고 파월, 물가 상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조치가 필요했다. 금리 인상은 계속하는 게 적절하다. 자, 지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0.75% 올린 건 팩트, 일어난 오피셜이고요. 그 뒤에 파월이 했던 말을 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씩 시장 흐름을 좀 체킹할게요. 자, 먼저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요. 반등이 2.5% 상승이 나왔죠. 상승폭은 컸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 떨어졌던 폭에 비해서는 그다지 강하진 않았어요. 자, 먼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FOMC 기준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현재 이런 흐름이에요. 사실 FOMC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래 불확실성은 사라졌어 라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긴가민가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6월 FOMC는 끝났는데 연준이 이런 말을 했어.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세게 올리는 일은 흔치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했다는 부분이죠. 허나 시장은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크립토의 시장을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자, 하락이 나왔다가 확대를 좀 해보면은요.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나스닥과 거의 분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보이시나요? 자, 좀 보면 확대를 해보면은요. 자, FOMC 흐름 이후에 비트코인의 10분봉입니다. 자, 보게 되면 한 새벽 3시에서 4시 기준점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OMC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회수했다고 한다면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7월 FOMC도 있고 아직은 긴가민가해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리플 또한 XRP 또한 현재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미국 연준금리 75bp 인상, 불확실성 해소에 증시와 암호화폐가 상승 중이다. 불확실성이 현재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긴가민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낙폭 34%, 약 33.5%에 가까운 하락 속에서는 강한 더 반등이 나오고 지금 현재 크립토에서 그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허나 지금은 긴가민가 퀘션 마크를 달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장 이게 뭐지? 가야 되나? 아직은 긴가민가해.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돼야 돼요. 7월 FOMC를 주목해야 될 텐데요. 이번 6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0.75% 인상을 하면서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러면서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와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을 마사지했다는 부분이에요. 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준은 결코 자산 시장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연준은 증시가 급하게 달려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급하게 빠그러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놀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이 돌아나가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연준이 이렇게 0.75% 금리 인상한 게 뭐죠? 바로 물가입니다. 자, 물가 제가 어제 자세히 한번 언급드렸죠? 첫 번째 원자재 물가, 이게 바로 수출입 물가에 연동을 주고요. 이게 바로 생산하는 기업의 물가, 그 다음 소비자 물가에 연동을 주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이 포인트가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종식이 언제가 될지,
얘가 원자재를 다시 한번 잠궜죠. 중국 관세 인하가 되면 미국의 물가가 완화되겠죠. 더불어서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얘가 전 세계 아직은 공장입니다. 당연히 얘가 막혀있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겠죠. 더불어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상 가동화되는, 이제 완전히 정상 가동화 되는 그 순간, 더불어서 원유의 지금 오펙이 감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요. 원유 오펙 감산이 언제쯤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풀려나갈지. 사실 오펙 석유 수출입 기구는요,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석유 수출입 기구에다가 요즘 더 추가가 됐죠. 조금 더 여러 나라들이 추가가 됐어요. 큰 그림에서 몇 번을 제외하곤 감산을 한다 하면서 뒤로는 다 계속 증산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국가들은 원유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감산을 줄이게 되면 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겉으로는 감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 증산해 왔는데,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있었죠. 오일 쇼크, 예전 1970년대 오일 쇼크죠. 그럴 때와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산을 해왔다. 지금 또한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 정말 강하다. 자, 이 한 가지 모멘텀을 체킹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물가는 명백한 의도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팔랐다. 지난 10년간 물가 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방에 바로 물가의 상승률이, 소비자 CPI가 약 9% 가까이 나왔다. 이제 이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면서 7월 FOMC에서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는 6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준이 증시가 이미 선반영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증시가 받아주는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증시를 모니터링 하면서 연준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연준의 FOMC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리플 트위터에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암호화 및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량하스 또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현재 수백 가지 역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토론토에서 특별 게스트 브래드 갈량하스와 함께하는 대규모 채용 이벤트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요. 지금 보게 되면 2022년 6월 23일 토론토에서 우리의 목적은 가치가 장벽 없이 움직이는 재정적으로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웹 3.0 가치의 인터넷을 이동시킨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 CBDC의 혈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대부분의 토큰들과 디지털 지갑, NFT와 디지털 물질의 이동 경로를 만드는 게, 혈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리플은 토론토에서 채용 중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토론토에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고용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이 불경기에, 금리 인상기에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말은 즉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전부입니다. 전 세계 핵심 인력들을, 특히 엔지니어들과 핵심 인력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리플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뜻한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0명의 역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채용 정보가 나오고 있죠. 리플의 트위터에. 자, 그러면서 여기 뚝 하고 나오죠. 100가지 이상의 열린 역할, 15가지의 위치와 25개의 부서, 글로벌 결제 및 그 이상을 위한 암호화폐. 리플의 인재 채용을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인사이트에 CBDC, 거래 효율성 및 경제 성장. 그래서 피아트 머니가 디지털화된다. CBDC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 속도 향상 및 수수료, 감소 분사 인프라를 통해 위험 감소, 결제 가속화, 자본을 더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는 기능. 자, 이 부분
우리 리플의 기본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상호 운영성과 더불어 거래 수수료, 속도, 안정성, 보안, 그리고 노스트로 계좌, 은행에 대한 그런 자본 능력, 자,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CBDC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과 교차 지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BIS 국제결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90%가 현재 디지털 CBDC 구현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1년 80%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은 중앙은행이 바하마, 중국, 동북 카리브해, 나이지리아가 자체 CBDC를 발행합니다. 자, 이 부분 거듭 언급드리지만은요, 워낙 대한민국 돈 5만원, 10만원, 뭐 만원, 2만원 이런 돈, 달러, 100달러 따 지폐, 유로, 자, 그리고 엔화, 파운드, 그리고 위안화, 이런 법정화폐, 피아트 통화가 CBDC로 다 변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100% 확실성에 있어요. 제가 100%란 말을 잘 안 해요. 미래라는 건 100%가 없잖아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미래와 코인의 시장과 그리고 CBDC의 시장은 100%입니다. 제가 100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 더. 뭐죠? CBDC의 전세계 이동, 혈관, 국가 간 결제, CBDC를 나라 안 자국의 통화를 보낼 때, 다른 나라로 보낼 때 XRP가 브릿지 연결 통화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플의 미래는 사실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외부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요. 자, 주요 사례 및 실제 적용 보게 되면 CBDC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정산 시간 단축으로 거래 효율성 우수, 디지털 화폐의 생성, 개인정보 보호 및 배포를 주도하는 중앙 집중식 기관과 함께 작동하는 분산형 블록체인의 기술점 2점, 국경 간 지불에 대한 값비싼 제3자 수수료 제거 및 지불 채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정적 통합, 바로 리플의 XRP의 리플 네트워크, XRP 브릿지 연결 통합, 바로 이 부분,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이분의 장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요. 자, B2C, 그리고 B2B. 자, 리플 CBDC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송금기업, 전세계 금융기관을 통합하는 전산망, DLT, XRP 원장을 통한 도매, 그중에 CBDC가 핵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보게 되면 자, CBDC 구현의 주요 장애물,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 사람들이 이제 CBDC를 받아들이는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적응했던 시간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나왔던 적응하는 시간들, 이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실제 상용화 되면서 웹 3.0, 가치의 인터넷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한 저항에 대한 시간들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신원 인증, 개인정보 보호와 AML 요구사항, 이 제도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더불어 블라인드 또는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 투명과 방패, G캐시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자, CBDC 모멘텀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이미 게임에 늦었습니다. CBDC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 중 대다수는 실제 파일럿을 시작한 소수, 그리고 이미 지불 및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수백 개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회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즉, 기득권. 이 기득권에 지금 현재 리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깔아나가고 있고, 많은 시스템의 국가들이 이 부분을 중앙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이들의 세력들이 다음 세상을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도매용은 도매와 소매를 경용할 수가 있겠죠. 소매는 사실 다시 한번 글로벌 현재 피아트 통화, 법정화폐 시스템에 사실 통화 주권이 없어요. 한국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바로 외자 유출 문제로 인해서 바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잠시 참고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죠. 자, 보고 가면 미 연준 이어 브라질도 기준금리 인상 무려 13.25%예요. 11차례 연속 인상하고 있다. 얘네는 지금 통화 사실 주권이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과연 그 안에 브라질 국민들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 외자 유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 가장 약소한 국가들, 자 볼까요?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험 고조, 흔들리는 신흥시장. 그래서 아르헨티나 금리가 엄청난 지금 금리 상승, 지금 아르헨티나 금리 한번 보고 갈까요? CBDC 모멘텀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이미 게임에 늦었습니다. CBDC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 중 대다수는 실제 파일럿을 시작한 소수와 이미 지분 및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수백 개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회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단순히 CBDC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전략 계획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자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가시적인 접근 방식과 측정 가능한 진전이 없다면 국가는 계속해서 진보적인 국가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가오는 CBDC와 다가오는 디지털의 세상, 웹 3.0의 세상, 대한민국 더불어 웹 3.0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고 개인 또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고점 8,270만원, 8,300만원 부근에서 무려 2,670만원 근방까지 빠졌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하락폭을 본다면 마이너스 67, 66, 68%예요. 약 7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게 됐죠. 2,600만원, 350만원까지 마이너스 80%가 넘는 그때의 하락률. 거의 지금은 또한 시장이 컸죠. 파이가. 정말 큰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왔어요. 코인 시장 기준으로도 많은 낙폭이 있었다. 이제는 바뀌는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다음 달 FOMC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또한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3.5%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32%였어요. 이때보다 가까운 큰 하락률을 보였다. 연준이 0.7% 금리를 올리면서 증시를 마사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모멘텀 있죠?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의 봉쇄 해제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중간 선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바로 자산시장의 변동의 흐름을 체킹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결론, 아직은 긴가민가해.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